자, 이 시사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정말 이 순방길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뭡니까? 어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더해서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10분씩 하면서 10분, 25분, 50분 하면서 정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내용 보면 그냥 다 하나만 하는 소리들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왜냐면 가시기 전에는 만날 일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 만나고 왔어요. 악수라도 하고. 우리 풀단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총평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변호사님. 대체로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이분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흠잡을 일정이 없었어요. 솔직해지셨군요. 네, 흠잡을 일정이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짤막짤막하게 만나는 일정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국하기 하루 전날 뉴스를 보면요. 일정이 하루에 하나 둘 정도였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예, 뭐 그래서 지난번 나토 갔다 오신 것을 반영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행히 일정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예상보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뭐 이제 뭐 그나마 있었던 것도 뭐 물론 뭐 만찬장이 좀 늦었다거나 뭐 이런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비해서는 사소한 그런 일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이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평론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비겁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그 말의 일부는 제가 동의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우리 신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도 네. 한마디 하세요. 예. 총평. 총평 낙제점이죠. 왜요? 동맥경화, 막혔던 혈전이 뻥 뚫렸고, 동맥경화가 치료됐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혈압 오르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막혔던 혈전이 뻥 뚫려, 없던 혈전도 생길 판인데 뚜껑 열리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 정말 특이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혈전만 쭉쭉쭉쭉쭉 쌓이더니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뻥 뚫어놓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참네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나? 하여튼간 국힘 말들도 쪽에서 그렇게 잘해요, 얘기를 했고, 말들도. 요즘 그 국힘의 이 평가나 발언이 완전히 조선시대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군사독재 시대 같아, 군사독재. 국모 김건희 여사 얼마나 예쁘냐, 네. 가장 아름다운 또 국모에게 그래도 되냐, 뭐 등등등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간택, 후궁 조선시대입니까? 꽃의 전쟁이에요. 야, 자, 이 상황에서 김희신님, 희신 김님이 올린 댓글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2번 똑같은 내용 올렸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부끄러움이 또 돌아왔구나.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지겹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국민의 부끄러움이 또 돌아왔구나.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지겹다. 예, 여러분, 자, 누구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다만 중요한 건 주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어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자, 이 얘기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순방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대통령을 많이 비난했었습니다. 혼밥, 그리고 혼자 뒤에 숨어있나? 이런 공격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본인은 혼밥 안 하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죠. 그런데,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저 화면 보시면 대통령 안 보이죠? 근데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두리번. 혼밥 안 한다더니 정상들 사이에서 혼자 멀뚱멀뚱. 저기도 보세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대통령과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은 아주 신나게 얘기 나누는데 혼자 뒤에 서 있고. 자, 저런 식으로 그냥 멀뚱멀뚱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너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장면이 자꾸 나오는 건가요? 저기서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조코이 대통령이면 호스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호스트가 뒤에 사람이 있는데 등으로 딱 가리고 저거 진짜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상하고 의식적으로 했다면 저건 정말 치욕적인 장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저 대통령이 주빈인데 예. 사람을 모셨으니까 두루두루 그럼요, 살펴야 될 당연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근데 아예 딱 뒤를 돌아가지고 윤 대통령은 등 쥐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기서
바지자락 휘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은 보일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한테 근데 같이 말도 안 얘기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이래야 이런 것도 되는데. 없고 어허. 아니면 이제 눈이라도 마주쳐서 눈인사라도 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저기서 눈에 보이는 건 저 동영상을 보면 저는 이거 좀 화질 좋은 걸로 확대해서 봤는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붑니다. 바지자락이 네. 날리는 걸 보면 알아요. 네. 좀 안 날리는 바지자락으로 가서 바람 방향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아무런 내용도 알맹이도 없고 우리 풀단 기자들은 들어가서 확인도 못했고 우리가 발표한 내용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 중국이나 일본이 발표한 내용 다 다르고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한 것도 다르더만요. 다 다르고 이런 상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 만난 것도 우리 대통령이 너무 안 만나고 그냥 가면 좀 그럴까 봐 살려준 거예요? 만나는 모양만 좀 취해달라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또 후문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체면을 살아준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런 그 주변적인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좀 평가가 빠져 있는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 중에 뭐냐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네. 이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하고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일본하고는 일본이 요청을 하면 암호화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사후에 정보를 네. 줬단 말이죠. 네. 실시간 공유한다는 거는 이제 한미일이 말도 안 돼요. 한 모니터 안에서 같이 본다는 얘기고요. 이건 네. 뭐냐? 지소미아 한미정보보호협정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그냥 은근슬쩍 복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하려면 네. 과거사 문제하고 그 화이트리스트 그 소부장 소재 네. 부품 장비 그 함부로 이렇게 그 이제 수출하지 못하게 했던 거 이런 문제 다 일괄적으로 해결하면서 실시간 그 공유 문제도 해결을 하든 말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또 현안을 증용공 문제 등 현안 문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 측 방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국 측 방안대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일 양국 정상들 그 보좌진에서 그렇게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위안부 문제, 증용공 문제도 이거 이렇게 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결과에 숨긴 거예요. 쓱 밀어넣고 네. 나중에 비서진들의 이야기로 브리핑 내용으로 또 숨겼어요. 네. 뭘 뒤에 숨지를 않아. 뒤에 숨지 않는 게 아니라 숨었습니다. 일부러 묻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짚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하도 그냥 바짓가랑이 날리면서 돌아다니는 사진, 지각한 사진, 소위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받는 사진 연출만 사진에 진심인 부부들의 대활약이 펼쳐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조명받고 있지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언론에서도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그런 내용을 짚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그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얘기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전용기 타고 갔습니까? 진짜 쪽팔리지 않습니까? 난 내가 그 언론사 사장이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 돈 들여가지고 거기 들어보냈어요. MBC 그렇게 굴욕당하는 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지네끼리 가가지고 그러면 대접받고 잘 하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MBC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내놓은 기사랑 지금 전용기 타고 가서 내놓은 기사가 뭐가 다릅니까? 전용기 타고 가가지고 무슨 취재를 했습니까? 더 특별하게. 무슨 취재 편의를 봐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네만 바보 만든 거 아니에요? 채널A랑 CBS 따까리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에? 구력 외교만 하러 갔습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창피스럽게 야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만나는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줘 이래요? 시진핑 처음에 여기 회담하러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일정표 보세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저 사람들 만나도 우리나라 대통령 만난 일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분 만나주고 뭡니까 시진핑 얼마나 그래도 사람이 양반이네.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자 보세요. 국내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윤 대통령 모습. 다른 나라 정상들과 스킨십을 절대 못하는 기초 회화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통역이 옆에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통역 어디 가고 왜 대통령 맨날 혼자 저렇게 내버려둬요? 대통령이 오늘 어디 남의 집에 뭐 소금 끓여온 사람처럼 만들어놓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보세요 중국 시진핑 수석, 인도 모디 총리 서로 얘기 나누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 서로 환담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웃지도 않고 뭐 뻘쭘해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저게? 위축됐어. 아니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와이프하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나가. 자 보세요 지금 저게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오빠 나가봐. 저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니까 뭐 남편한테 뭐 이래저래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나가.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외교 상황을 보면 저런 건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저게 뭡니까 저게? 저는 저 뒤에 앉아 계신 남자분 여자분이 통역이거나 외교부 직원일 텐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저 표정이 난감하다 하는 표정 아닌가. 아니 난감하면은 솔직히 순발력 있게 가서 얘기라도 좀 정확히 하고 대통령을 딱 모시고 저 뒤에 남자분도 있잖아요. 뭐라 기속말 하잖아요. 그럼 나가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켜 주든지 뭐 하는 짓이야 저기 앉아가지고 저런 거 찍혀요 창피스럽게. 실무자급에서는 네? 그런 얘기 못해요.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쫓아간 사람들 전부 다 징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었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대통령 심기부자 하지 말고 실질 경호를 하고 실질 보좌를 하라고.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아 정말 화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 변호사님이 폭발하시는 날이네. 지난주는 아니 나 양문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좋아요. 납니다. 자 워워합니다. 네, 워워. 발리 환영 만찬에서 입장 시각 무시했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계획사 마친 다음에 가장 늦게 지각 참석했죠. 자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빨간 동그라미. 지각했는데 왜 맨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게 만들고 좀 행사 자체를 복잡스럽게 만들어요. 늦으니까 김 여사는 자리도 없어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고 통역사들 우왕좌왕 정상들 앞을 가로질러서 입장하고 저게 무슨 결례입니까? 저기까지 가서 또 지각이에요? 지각대장이에요? 지각대장? 우리 여사는 앉을 자리도 없고 저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일 제대로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월급 왜 받아요 도대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사기업이었어 봐요. 아주 난리가 나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수 변호사님. 네. 근데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 동영상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코위 대통령이랑 가서 유일한 뭐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겠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의 모양새를 낸 게 뭐냐면 B20이라고 한 인도네시아 경제인들하고 대통령과 양국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뭐 포럼 같은 걸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조코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일어나서 얼굴도 안 쳐보고 그냥 나가요. 막 가버려. 자기한테 말 시키다 그냥 봐.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조코위 네.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현대기아차 정의선 회장이랑 악수를 합니다. 아이고 머니나. 아니 나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 둘이 주민이잖아요. 조코위 대통령이 네. G20의 네. 그 호스트고 그리고 기다려. 일어서서 윤 대통령이 일어나면 악수하고 사진 포즈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 아니 그런 거 안 알려줘요 외교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오히려 윤 대통령 옆에 있었는데 민방해가지고 둘이 정의선 회장하고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둘이 악수합니다. 웬일이에요. 자, 윤총은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왜 지각했냐? 뭐 뭔지도 몰라요. 왜 지각했는지도 모르지만 에그리 나이토님께서 이런 말까지 나요. 천공이 시켰냐?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댓글을 달게끔 만드세요?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면 자 납득 안 가는 모든 거는 천공으로 돌려라. 이게 지금 정설이 되고 있어요. 천공이 지각하라고 시켰나?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변명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좀 프레임을 좀 이제 톤 다운을 해서 프레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신재식 변호사님이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밥을 혼자 먹는다든지 같이 못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그 국내 언론들이 했던 것처럼 악의적으로 그런 장면을 슬라이스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니네는 그랬지만 우리 치사하게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가서 뭘 했는데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혼자 밥 먹는 장면이 뭐 한 번 정도 혼자 밥 먹는 장면이 어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커서 있죠.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만나서 나온 결론이나 아니면 회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풍성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없으니까 주변이 막 부각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불신들. 그래서 여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누굴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거든요. 기대감이 없고 일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일정이 있으면 왜 나갔냐는 얘기가 언론이 나올 지난 수밖에 정권에서 없어요.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봤던 확인했던 기사는 나가기 하루 전날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된 때의 기사였는데 저기 연합에서 공식 발표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도 거의 하루 일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슈들은 전부 지금 이런 수준의 이슈들만 나와서 이걸로 너무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면서 아까 말했던 지소미아 사실 부활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냥 쓱 넘어갔어요. 그냥 쓱. 넘어가요. 예, 지소미아 사실상 부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중요한 그 몇 안 되는 성과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성과가 아니라 그런 참사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묻혀버리는 논평이 거예요. 없어, 논평이. 그리고 미국 바이든하고 만난 것도요, 50분 만났다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브리핑한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봐주기로 했다, IRA 문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건 하나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이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냐?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온 데 있어요? 없고요. 아, 그래서 이제 IRA 이건이 이제 제일 큰 네, 제일 큰 우리 거잖아요.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일관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예요. 네, 네. 시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법이라도 고쳐야죠. 동맹 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시행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저는 또 이제 하나 아까 일본과의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동남아 아세안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소위 이거 여기에다가 이게 쪽팔렸는지 미국 거 뺏겨간다, 일본 거 뺏겨간다라고 쪽팔렸는지 계속해서 독자적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독자적인. 뭐야, 독자적인 게 뭐예요? 독자적인 게 없어요. 뭐가 네,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자 우리는 한미일 삼각편대로 네. 그 중국을 포위 압박할 거야. 근데 그걸 아세안 자리에 가서 왜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회색지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럼요.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출범 자체가 아세안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야 내가 행동대장 할 거니까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제안했느냐. 국방장관 회담하자 그랬어요. 국방장관. 한국이 네. 아세안 국가들한테 야 우리 국방장관 회담하자.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해서 뭡니까. 아세안의 설립 취지 왜 출발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그 행동대장 인태전략의 행동대장도 아니야. 행동대장은 일본일 거고 행동대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낄낄 빠빠가 안 돼요, 지금. 자, 여러분 아시죠? 인태 전략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지 인도네시아 태평양 전략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뻔뻔하게 나가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왜 굳이 이게 지금 외교잖아요. 제가 신다시 변호사랑 친해가지고 둘이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야 그냥 이거 좀 봐줘라 뭐 내지 야 니네 앞으로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미국 여기 김필성이랑 손잡고서 내가 앞으로 너 좀 칠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왜 외교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정말 창피스럽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이번에 가서 뺨을 때리고 온 거죠. 그런데도 시진핑은 정말 성인군자예요. 딱 만나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지만 중국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정말 첩첩산중이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거, 일본이 원하는 거 한 다 방에 해줘봐요. 팡팡팍 해주고 우리만 바보 되는 오면 거지. 좋은 얘기 들으실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독도 초계기 사과해라. 우리 그다음 보고 사과하래. 진내가 나있어. 사과해라라는 요구가 바로 나왔어요. 오늘. 구룡 얘기, 일본 얘기는 하기도 싫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아들 만화님의 남편분이실까요? 김대영님께서 우리 서준이 응원해 주셔서 수능 보는 서준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슈퍼챗 보내주셔서 서준 아빠가 야 감사드리고요. 김수진님 또 야 오늘 왜 이러신지 저에게 막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도 쓴소리 자주 해줘서 수고 많습니다. 모닝커피 하세요. 이러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흥분해서 가라앉히겠습니다. 이거 하나 할게요. 김건희 여사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이것도 역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영국 외신에까지 이게 실렸어요. 영국 외신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포버티 폰. 포버티가 뭔지 알죠? 가난이란 말입니다. 포르노. 이거 똑같은 거예요. 빈곤 포르노 이거예요. 자, 장경태 의원이 지적한 빈곤 포르노 논란을 바로 저렇게 지금 영국에서 저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드리 헵번이 안고 있는 저 아기는 빈곤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저 애기예요. 근데 우리 여사님께서는 왜 14살짜리 심장 아픈 애기를 저렇게 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 아픈 애를, 애기가 아니고 청소년. 아픈 애를 14살이면 청소년이에요. 다 중학생. 큰 청소년 중학생 남자애를 나 정말 저 안겨있는 남자애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솔직히 생각하는데 자 저런 장면이 BBC 즉 영국 외신에서 저렇게 실렸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일면 톱으로 김건희 여사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묻고 싶어요.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 묻고 싶어요. 자 영부인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영부인이 그 심장병 어린이 심장을 고쳐준다는 겁니까? 돈 모금해 준대요. 아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어떻게 모금해 준다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모금해서 가가지고 왜 심장병 어린이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컨택한 겁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을 하게 될 원인과 경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이 쭉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걸 보면 무슨 플랜이 나와 있나요? 신다시 변호사님, 우리 원래 처음에는 뭐 모금해 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처음에 사진만 딱 찍었을 때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 이러다가 나중에 뭐냐 이거 코스프레냐 막 욕하고 왜 아무런 플랜이 없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모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게 없었다니까요. 저 사진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머리 각도는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그리고 한국의 여러 독지가들이 저 사람을 한국으로 이송해서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만 나온 거지 대통령 부인이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 각도 봐. 각도를 조금만 너무 눈을 저기 하늘을 향해 누가 봐도 저게 이제 그 사진 찍기용 각도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사업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업의 진정성이 아니라 이 학생들 이 청소년이 14세 청소년이 그리고 캄보디아라고 하는 제3세계 국가 저개발 국가가 그냥 본인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으로 쓰였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 나온 거죠.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성 의원들의 특히 대응이 너무 수준 이하라서 네. 뭘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그 제3세계 청년 빈곤 아동이나 여성들 구호 활동하는 김혜자, 정우성은 포르노 배우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그렇게 말 얘기를 하죠?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이 사람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모르는 척하는 아니,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수없이 많이 지적되고 논의되던 거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 순간에 이준석 등판 이준석 선수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네. 등판해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을 잃어버리더니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도 사용 금지어가 됐다. 아유. 좀 이러지 좀 말아라. 네. 이경주님께서 꼴 이러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얘기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김필서 변호사님. 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 팔짱 낀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팔짱은 한미동맹 복원이다.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이래요. 예전에 김정숙 여사도 마크롱하고 끼고 뭐 그 여사들하고 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팔짱을 껴서 동맹이 복원된다면 100번이라도 기어라. 뭐 네, 저는 뭐 저기 저 박수 쳐드릴 수 있고요. 뭐 그걸 뭘 못하겠어요. 그 외교를 아니, 위해서. 한미 동맹이 깨졌었나요? 언제 왜 복원을 시키죠? 아니, 뭐 그것도 웃긴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바이든은 왜 주머니에다가 양손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저거 혹시라도 자기 오해받을까봐 저 손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착한 손. 예, 아니, 그때 일종의 그랬잖아요. 펜스룰 같은 거라고 펜스룰로. 예,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저거 매우 이상해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뭐 계속 김건희 여사 지금 뭐 사진이니 뭐니 지금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와서 이게 지금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저기 이거를 사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저기 비본질적인 거하고 지금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가서 뭘 했는데 그래서 국익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무슨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런 분석과 분격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비판 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다 덮고 있어서 네.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아, 참내원. 장경태 의원 뭐 빅모 포르노 발언이 엉뚱한 곳을 튀었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MBC 공격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이잖아요. 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저격하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걸 인식하게 된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예능에 나와서 반지하방 보여주는 게 빈곤 포르노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과 MBC 동시에 지금 저격한 겁니다. 두 명이 서로. 이거 적절한 겁니까? 갑자기 왜 이쪽으로 튑니까? 이게 야, 왜 MBC 진짜? 제가 이러냐면 네.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맞아, 우리 지금 바로 그 3표본 여기 있네요, 신자식 변호사님. 혼자 살고 계세요. 예. 예. 혼자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안 돼? 혼자 살면 안 행복해야 돼? 나 정말 빡치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행복하게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애는 애도 이제 애도 아니지. 애도 아니지. 이제 21살 네. 딸은 따님. 그 아이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네, 그 집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 집 행복하게 살고 네. 있고 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네.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생일 되면 같이 만나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네. 이래 행복하게 혼자서 잘 살고 있거든. 왜 나보고 행복하냐고 당신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나 정말 이거 너무 빡쳐가지고요. 아니 혼자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나 참 정말. 야, 혼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없다. 혼자 행복하면 사는 안 걸 된다. 행복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행복하면 안 된다. 네가 혹시 행복하더라도 TV에 나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게 무슨 아, 진짜 이게 너무 무슨 시원찮고 천박한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혼자 살아도 애 낳고 혼자 사는 부모도 애 낳고 잘 키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혼자서도 더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적인 가구 구성 비율 중에서 30%를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나라 대다수 30% 정도의 국민을 향해서 너 혼자 살면은 찌그러져 살아. 불편하다고 불편하게 살아. 행복한 척하지 마. 행복해도 숨겨.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쭈글쭈글하게 살아야 돼? 중년의 독신남이 그 쭈글쭈글하게 살아야 되냐고 신 내가. 변호사님 좀 불쌍해 보이네요. 이제 보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진짜 딱 중년의 독신남이 혼자서 반지하방 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아니 뭐 방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뭐 양말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냄새 나고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이분도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 나 정말. 그 여러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님, 전 의원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능에 나와서 반지하방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반지하방을 들여다본 걸로 가장 이슈가 됐던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반지하방 딱 쓰다보면서. 그러면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등장하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 밴댕이 이 새가슴 아유 새가슴. 그리고 네. 이게 혼자 사는 거에 더 행복한 걸로 인식되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혼자 사는 예능 때문에 저기 청년들이 혼자 산다 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저출산이 예능 초래된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정말 심각한 사실 왜곡이죠. 왜곡인 거죠. 왜곡이죠. 이분이 지금 인식이 잘못된 거죠. 이분이 이걸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예능 가지고 예능이 문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정말 큰일이다 이런 지금 생각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신 변호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직 남았어요 이분의 진심 차례가. 빡쳐가지고. 자,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 이제 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순방 중에 강원 국정홍보비서관이 기자들에게 채널A 기자하고 CBS 기자가 간택돼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받으니까 뭐 조선일보 걱정하지 마. 니네가 후궁 넘버원이야 이랬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후궁이다, 간택됐다, 후궁 넘버원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기자들한테? 아, 무슨 뭐 후국열전이야? 와, 진짜 창피스러워서 너무너무 조선시대예요? 사람이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조선시대입니까? 네. 지금? 아니, 조선시대 뭘 떠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이런 자들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와. 사실이라면 아니 이제 지금 본인은 본인이 부인하니까. 본인 부인하니까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을 또 엎어치겠네. 네, 맨날 장경태 의원 만만한 게 장경태 장경태 의원 이러다 의원인가? 대선 후보 되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자, 장경태 의원은 미디어스하고 통화해서 믿을 만한 채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마도 그 소리를 들은 다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겠지. 후국 넘버원으로 얘기됐으니까. 다른 기자가 그게 너무 황당무계해서 제보를 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아마 정말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면 그 탔던 기자들이 다 얘기가 돌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 기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까 안 할까의 문제인 거지. 기자 한번 물어볼까요? 기자 한번 잡고. 자, 이거 하나 잠깐 짚을게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금 공개 반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이럽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왜 공개 반기를 드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수석 2명 국정감사실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던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대통령이 니네는 어떻게 장관의 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짓이냐 이런 화를 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이거 윤 대통령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겁니까? 심하죠. 근데 본인은 뭐 바빠가지고 볼 시간도 없다고 볼 시간이 주장하죠. 없다. 네. 당에는 일체 관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뻔하잖아요. 너무. 근데 그냥 저는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도 너무 쭈글쭈글해. 쭈글쭈글해요? 왜요? 아니 말하자면 네. 그때 이렇게 칭찬도 했어요 저는. 아 회의 운영 잘하더라. 그때 내보낸 게 이렇게 다행이다. 내보낸 게 나는 다행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퇴장을 해. 막 뭐라 장재원 의원이 막 뭐라 하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때 다 밝히기 어려운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사실은 본인들이. 홍보수석이 와서 자기 퇴장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내보낸 거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우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쭈글쭈글이 아니라 찌질한 거 아니에요? 찌질한 거? 아, 더 심하시네. 저는 그냥 쭈글쭈글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전 취소입니다. 전 초선 취소. 의원들 네. 그런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 초선 의원들 전부 다 공천 영남이거든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는 공천이고 당선인 곳이라서 그냥 공천 충성 그러고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어제 소환조사, 압수수색한 이후에 소환조사해서 14시간 동안, 그저께죠?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18일 날, 금요일 날 영장 실질심사 한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증거인멸 교사까지 있어요. 핸드폰 버려라 이랬다는. 하루 만에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특히 대질 조사 시켜달라고 했던 요청을 강력히 했는데 정진사 실장 쪽에서 필요 없다. 어차피 너는 부인할 건데 내가 왜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변호사로서. 여기다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이번에는 좀. 한번 뭐 저기 구속영장 청구 빡쳐주세요. 아니, 네. 구속영장 청구한 거는 몰아치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사실 지금 검찰이 담당 검사가 바뀌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어미준 검사실에서. 예, 방향이 확 바꾸면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을 하면 이제 와서 구속영장 치는 게 증거인멸이고 뭐고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급박하게 뭔가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고. 아, 영장에서 그래서 영장 가지고 가서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났잖아. 포스트잇, 그다음에 파쇄된 종이 몇 개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을 새로 세팅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뭔가 좀 너무 창피하니까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서리봉투에 담아갖고 올라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 화내면서 야 왜 이래? 그래서 그 파란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박스가 뭐 빈 박스인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맞아요. 바로 예, 그거예요.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검찰이 대놓고 지금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필요한 거면은 진작에 치든지 정말 뭐가 나와서 이게 지금 1년도 훨씬 더 지난 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4차장이 보통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유동규 증언 말고 뭐가 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보강 증거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앞으로 가가지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이게 죄가 인정될까요? 혐의가 인정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보통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수부 검사가 질 걸 예상할 때 하는 말이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보통 공판 넘겼을 때 무죄율이 1, 2% 나오는데 뭐 지금은 좀 안 낮았습니다. 5% 이상, 10%. 근데 특수부 검사들은 보통 40% 이상 다 무죄가 나오더라고요. 무죄율 엄청 높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건 정치적으로 압색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소는 일단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다음 총선 때까지 2024년 그렇죠. 총선 그냥 때까지 재판 무조건 확정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정진선 실장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따로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6천만 원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지켜봐야죠. 노웅래 의원은 검찰 개혁 못했더니 이렇게 한이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아니 그래서 했다는데. 이 보니까 그 소위 친명 비명 이렇게 나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아하. 노웅래 의원이 대표적인 비명이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그 공격했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네, 그만두면서도 하면서, 네. 약간 이재명 대표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맞아요. 어조로 비판적인 어조를 했는데 얘들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난 들더라고. 민주당 똘똘 뭉쳐라.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못 뭉쳐? 바보들아? 민주당 이러는 거 아니야? 뭉치라고 일부러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데도 못 뭉치면 니네 바보지. 이런 비명계 반성해라. 결국은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주당 쪽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개인의 사법적 프레임 리스크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야당에 전체에 대한 대한. 야당 전체에 대한 공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비명계를 봐주고 뭐 이재명계는 치고 하는 이런 식의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 질답자를 이렇게 의원들한테 줬더니 이걸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라고 반발했던 의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노웅래 의원을 잘 지켜봐 주세요. 검찰이 노웅래 의원 것만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잘 살펴보세요. 캐비넷에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답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과연 노웅래만 이번에 타겟으로 끝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검찰이 아주 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입을 열기가 곤란하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이제 목숨 부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노출이 많이 돼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구독 완벽하게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셋 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